안녕하세요. 희아씨예요. 저희 집에는 같은 공간이면서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다육이들이 많은데요. 저는 식물을 크게 키우고 싶을 때나 작게 키우고 싶을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진열대 위에 있는 화분에서 자라는 다육이들이에요. 크기도 모양도 종류도 제각각이죠. 조금씩 사서 데려온 아이들부터 직접 번식을 해서 키운 아이들까지 정말 식구가 많아졌네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는 식물들은 나름대로 순서를 거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겨울에 성장하는 동형식물인지 여름에 성장하는 하형식물인지에 따라서 계절마다 위치가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 단계적인 순서를 거쳐서 이사를 해요. 오늘은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는데 밭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밭에서 너무 많이 커진 식물들을 화분으로 옮겨 심어 줄 거예요. 사실 진작에 옮겨줬어야 했는데 귀찮아서 내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꽃다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커진 식물들은 하루가 다르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얼굴 크기가 저보다 큰 식물도 있어요. 처음엔 손바닥만 했는데 3년 정도 지나니까 거의 나무가 되거나 꽃다발이 되더라고요. 아, 이 아이 너무 이쁘죠? 부케 같아요. 역시 꽃보다 이쁜 다육이입니다. 늘 보면서도 다육이의 성장 속도에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키우고 싶을 때는 밭, 작고 짱짱하게 키우고 싶을 때는 화분에 키우는데요. 이 식물의 이름은 라우렌시스예요. 포트분에 있는 아이를 몇천 원에 사와서 3년을 분갈이 없이 요 작은 화분에 키웠는데요. 식구가 늘어나면서 관리를 너무 못 해줬어요. 그럼에도 자구도 달고 너무 기특하고 이쁩니다. 이렇게 쭉 작게 키우고 싶은 식물은 화분에 심을 때 상토보다 마사의 양을 늘려서 작은 화분에 심어줘요. 집이 작으면 식물들이 뿌리도 마음껏 뻗지 못하고 많은 영양분을 먹지도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반면 그 안에서 내실을 다진다고 해야 할까요? 목대도 굵어지고 뭔가 단단해집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 작지만 약하지 않고 짱짱합니다. 단 집은 작은데 흙에 영양분이 많거나 해를 잘 보지 못하면 콩나물처럼 이렇게 위로 쭉 길게 웃자랄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밭이든 화분이든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공간이어도 창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로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밭에서도 해가 잘 드는 쪽, 해가 적당히 드는 쪽, 해가 덜 드는 쪽으로 구분해 놓고 또 다른 밭에는 한쪽에는 흙과 마사를 골고루 섞어서 통풍에 신경을 써주고 한쪽은 상토의 양을 늘려서 영양분이 많게 해주고 이렇게 나눠서 키워요. 화분은 식물에 맞춰서 그때그때 흙을 사용하면 되지만 밭은 식물마다 다 다르게 하기가 어려워서 공간을 나눠 놨어요. 화분으로 이사할 아이들이 꽤 많아서 이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식물이 너무 커져서 오늘도 엄마표 삽 출동했습니다. 첫 번째로 뿌리가 없는 식물을 데려왔을 때는 저는 무조건 밭으로 갑니다. 밭에서도 해가 많이 들지도 적게 들지도 않는 중간 부분에 자리를 잡아줘요. 아직 뿌리가 없는 약한 식물들에게는 통풍도 중요하지만 너무 강한 해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높게 그늘막을 해 주었지만 그래도 해도 바람도 안전한 중간 정도의 자리를 잡아주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 크게 많이 키우고 싶을 때도 밭으로 갑니다. 창가 쪽이라고 해야 하나, 밖이랑 제일 가까운 쪽으로 이왕이면 해도 바람도 다 잘 통하는 창가 끝쪽에 자리를 잡아요.
꼭 밭이 아니어도 크게 키우고 싶다 할 때는 식물의 몸보다 훨씬 큰 화분에 심어서 해도 바람도 충분히 주면 크게 빨리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로, 계절에 따라 동형식물들은 여름이 다가오면 화분에 심어져서 진열대로 가거나 해가 좀 덜 드는, 그러니까 뜨거운 밖이랑 먼 끝쪽으로 이사를 시켜줍니다. 반대로 하용식물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화분에 심어서 따뜻한 안쪽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추웠다 더웠다 사계절이 있다 보니 각 식물마다 최적 환경이 달라서 이럴 땐 밭보다 화분이 관리하기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번째로, 적심을 해서 번식을 할 때나 잎꽂이 같은 경우엔 통풍은 잘 되지만 중간 자리보다는 강한 해가 조금 덜 드는 곳으로 영양분은 많은 상토 위주의 흙을 사용해서 따로 키우는 편이에요. 이 아이들도 얼굴이 나오거나 뿌리를 내리면 화분 또는 저기 어른들 식물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긴 신생아실, 유치원 이런 느낌의 공간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키워야지 하고 키운 건 아니지만 각 속 식물마다 성향이 있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같지 않기 때문에 아프게도 해보고 죽여도 보고 조금씩 공부하면서 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베란다, 집, 옥상, 노지, 기타 등등 다양한 공간이 있지만 같은 공간이라도 동서남북에 따라 일조량 차이나 바람이 더 잘 드는 또는 덜 드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다육이를 키우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다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흙에 같은 방법으로 키운다고 해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지역별 온도나 환경이 달라서 자신의 환경은 직접 키워보면서 해가 언제 얼마나 드는지, 통풍은 어디가 제일 잘 되는지, 어떤 식물이 우리 집에서 잘 크는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키우기 쉽다는 다육이 집사하기 참 힘들죠. 그래도 이쁜 모습으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언젠간 이 녀석들이 효도를 해주지 않을까요? 가끔 밭이 있으니 식물을 바로바로 심고 키우기 편하겠어요 하시는데요.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일이 더 많아지긴 해요. 겨울엔 매일 난로를 떼줘야 하고요. 여름엔 24시간 선풍기 풀 가동해줘야 되고요. 장마라도 오면 초비상이에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한답니다. 물론 엄마가 제일 고생이 많으세요. 거의 농사꾼이죠. 아, 그래서 농장을 하느냐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농장이 아닙니다. 수제화분을 만들면서 다육이를 키우는 취미인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밭도 생기고 식물들이 많아졌네요. 유튜브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도 화분 분갈이 하듯이 일정 기간이 되거나 식물이 바뀌면 흙도 갈아줘야 해요. 다육식물의 뿌리는 흙을 산성화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분갈이 해주듯 밭도 흙을 갈아줘야 돼요. 다육이는 약 알칼리 상태에서 잘 자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또 화분과 다르게 날이 덥거나 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해도 옮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에 한계가 있어요. 가끔은 고양이가 놀러와서 헤집어 놓기도 하고요. 우리가 감기 옮듯이 병에 걸리면 단체로 아플 확률도 있고요. 그야말로 단체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픈 아이가 있으면 얼른 뽑아서 격리를 시켜줘야 한답니다. 요 녀석은 덜 컸으면 좋겠다 싶으면 화분으로 옮겨주기도 하고요. 너무 크다 싶으면 적심을 해서 따로 번식을 시키기도 한답니다. 다육이는 복리이자인 것 같아요. 작을 때는 언제 늘어나나 했는데 한번 크기 시작하면 엄청 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작게 이쁘게 오래오래 그 모습을 보고 싶은 식물은 처음부터 화분에 키워요. 작았을 땐 이뻤는데 커지면서 좀 덜 이쁜 식물들도 있더라고요.
크다고 무조건 좋거나 이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크게 키우고 싶을 땐 꼭 밭이 아니어도 식물보다 큰 화분에 영양분 좋은 흙에 해도 바람도 물도 충분한 게 최고인 것 같고요. 작게 짱짱하게 이쁘게 키우고 싶을 땐 작은 화분에 적당한 해, 충분한 통풍과 극단적인 일교차, 애태워 오면서 주는 물, 약간의 밀당이 좋은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내 다육식물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크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큰 화분에 충분한 영양을, 작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작은 화분에 밀당 영양을 주시면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이상 이하씨였습니다.